안녕하세요. 네, 바람입니다. 오늘은 그 PWM을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PWM은 뭐 모터 제어할 때나 혹은 이제 LED 백라이트 같은 것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아주 자세히는 아니고 간단한 기본 내용들만 알아보고 이제 구현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WM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카운터와 타이머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카운터는 외부 입력에 대해서 이제 값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이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 안에 카운터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카운터만 뭐 별도로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엔코더 외부에 이제 모터 돌릴 때 그런 엔코더 신호를 카운팅 해주는 카운터가 있습니다. 대부분 타이머 안에 카운터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뭐 타이머 카운터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이 안에 카운터를 이용해서 뭐 엔코더 카운터도 같이 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는 이제 특정 주파수의 입력 클럭을 받아서 카운터를 업데이트하는 장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특정 주파수라는 거는 어떤 기준 클럭이 있는 거죠. 기준 클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다루는 장치에 그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PWM도 이 타이머를 이용해서 그 파형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그 타이머 안에 내부 블록더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카운터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카운터가 들어있고, 그리고 외부, 이제 내부에 입력 클럭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그 항목은 꼭 알고 계셔야 이제 합니다. 일단 PWM은 뭐 펄스 위스 모듈레이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주기가 일정하고, 그러니까 주파수가 일정하고 한 주기 안에, 그러니까 한 주기면 이렇게죠. 파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사인파 이렇게 했을 때 한 주기라고 하죠. 그 한 주기 안에 하이하고 로우의 신호의 비율이 변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파형이 있을 때 이 주파수는 바뀌지 않고 이 비율만 하이와 로우가 되는 게 0일 때는 로우고 50%일 때는 이렇게 중간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이 로우 이거의 비율을 이제 조절하다 보니까 어떤 모터에 들어가는 전류나 전압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LCD 백라이트의 밝기를 조절하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PWM 파형은 타이머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타이머 안에 카운터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정 주기로 이 카운터를 계속 이제 증가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버플로 되면서 다시 0으로 되는. 그러니까 카운터는 이런 식의 톱니 같은 형태로 증가하죠. 이거는 이제 인크리멘탈 카운터고, 반대로 감소 카운터도 있습니다. 혹은 증가 감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주기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 카운터에 여기서 0에서부터 이 끝까지 해서 이제 0이 되는, 그 다음에 다시 0이 되는 요 시간이 이제 주기가 되는 거죠. 이 주기 안에 이 중간에 타이머가 계속 증가를 하죠. 여기 이제 그 컴페어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이 카운터 값이 쭉 증가하다가 비교하는 그 레지스터가 딱 갖게 되면 파형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 PWM 1, 2가 있는데, 일단 1을 봤을 때 카운터가 이제 0인 경우에 하이가 되죠. 하이가 있다가 이 비교 그 레지스터 값 이것보다 작으면 카운터 값이 이렇게 낮으면 하이로 돼 있다가 딱 같아지는 순간 로우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쭉 다시 로우가 되고, 그리고 다시 0이 되는 순간 다시 하이로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그 주기의 시간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듀티비라고 이제 합니다. 그거는 요 비교 레지스터의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절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게 문서가 똑같은 게 두 개가 들어갔네요. 예, 얘는 삭제해야겠네. 이게 그리고 이 PWM은 아까 타이머를 이용해서 만든다 그랬죠. 타이머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PWM 주파수 이제 분해능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PWM 파형을 내보내는 이 이제 주파수 있죠. 이 주파수는 이 PWM에 연결되는 장치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표를 보시면은 입력 주파수와 PWM 레졸루션에 대해서 최대 이제 가능한 주파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레졸루션이 높다는 거는 더 세세하게 DTB를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고, PWM 주파수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주파수가 높거나 낮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모터 같은 경우는 이 모터에 너무 이 모터가 인덕턴스 성분이 있으니까 너무 빠른 주파수를 주면 모터에 따라서 이 DTB로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너무 주파수를 낮추게 되면 깜빡깜빡거리죠. 너무 천천히 온오프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그거는 그 시스템에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그 적당한 수치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공식이죠. PWM 주파수. 이 주파수 곱하기 2의 이제 PWM 레졸루션. 이거를 하게 되면 실제 타이머의 입력 주파수가 되는 거죠. 반대로 타이머 입력 주파수 나누기 2의 PWM 레졸루션 승을 하면 PWM 주파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PWM이 이제 타이머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타이머가 실제 STM32에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타이머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입니다.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그리고 타이머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16비트 타이머밖에 없는데 뭐 32비트 타이머도 있고요. 여기 업다운이 있고 업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DMA를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막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타이머를 선택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1번 그 순서로 됐다 해서 1번부터 먼저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따라서 그 회로 설계 단계부터 어떤 타이머를 사용할지를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펌웨어 엔지니어가 이제 회로 엔지니어한테 만약에 뭐 어떤 모터를 돌려야 된다 그러면은 최대 출력이 뭐 4개 이상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타이머 3번에 뭐 몇 번에 연결해야 되고, 여기에 그 출력은 뭐 1, 2, 3, 4 연속으로 달아달라, 이런 식으로 같이 설계 단계부터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머도 내가 필요로 한 기능이 있는 거를 꼭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신규 기능이죠. PWM 기능을 이제 추가하면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펌웨어를 예전에 학습할 때 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초기에 학습을 할 때는 페리페럴 별로 테스트를 해 나가죠. 그럼 LED하고 뭐 PWM하고 버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가면은 이거를 처음에 할 때 한 단계마다 그 프로젝트를 복사하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이 LED를 만들 때 처음 했던 것처럼 그대로 기존 기능을 포함해서 새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복하다 보면 처음부터 계속 만드니까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고 이제 하다 보면 이걸 어느 정도 외울 정도로 작성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정의한 만든 코드의 구조가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뭔가 이제 구조에 대한 개선 또 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쭉 반복을 하다 보면. 예. 그래서 이거를 뭐 끝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점점 양이 많아지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 거친 후에는 이제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때부터는 프로젝트를 복사해서 사용을 이제 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어떤 구조를 만들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게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간이 지나서 또 한 번 새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해보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 설명을 드리고 이제 코드 구현은 그 이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WM 구현할 때 타이머에서 구현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입력 클럭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타이머의 기준으로 들어가는 입력 클럭 그 주파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매뉴얼에 보면 레퍼런스 매뉴얼에 이제 RCC 쪽에 가보면 여기 타이머는 PCLK 여기서 뭐 프리스케일 또 옵션을 줄 수 있는데 그쵸? 뭐 1인 경우에는 최대로 돌고 그쵸? 1인 경우에는 최대로 돌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2배 맞나요? twice frequency 2배로 됐네요. 여기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예. 근데 일반적으로 뭐 1로 세팅을 이제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머로 들어오는 이 기준 입력 클럭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큐브 MX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제가 여기 아니네요. 요 밑에 밑에네요. 여기서 APB 타이머 클럭 여기 지금 48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2를 하면 이게 더 빨라진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기준 입력이 일단 48MHz로 입력이 된다는 겁니다. 예, 요거를 이렇게 내려서 그래서 입력은 48MHz가 되고 그리고 이제 주기값 분해능 그러니까 주기값의 분해능은 뭐냐면 한 주기에 대해서 이걸 몇 단계로 나눠서 쓸 것이냐. 예. 그래서 이거를 세팅하는 그 레지스터가 ARR입니다. 이게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 예. 그러니까 이거를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ARR이 8일 때 클럭이 들어가는 게 보면 쭉 해서 8 다음까지 그 다음 0일 때 올라갔죠. 그러면 개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요, 일곱, 여덟, 9개. 그러니까 ARR을 8을 세팅을 하면 실제 9클럭이 한 주기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최대값에 마이너스 1을 입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100클럭의 그 100개의 100단위의 분해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99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0부터 100까지 값을 가질 수 있고요. 예. 그래서 0일 때는 듀티 0, 0이니까 계속 로우로 가죠. 100이면 듀티 100이니까 100%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주기값이 8이죠. 예, 8이죠. 그 주기값이 8이 아니고 그 뭐죠 이게 분해능 값. 예, 그럼 여기로 따지면 99죠. 얘가 99인 경우에 여기가 99가 되면 이렇게 딱 한 클럭이 남고 99%죠.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그리고 이게 이제 100이 되면 이렇게 100%가 됩니다. 쭉. 예. 그래서 요거를 주의해야 된다. 예. 요거 세팅할 때 내가 1000을 주고 싶으면 9999를 이제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PWM 주파수를 또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주파수는 입력 주파수가 아까 얼마였죠? 48메가였죠. 48메가를 이 분주값, 이제 PSC 레지스터인데, 여기에 플러스 2를 한 걸로 나눠주는 게 이제 그 최종 타이머로 들어가는 주파수가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47 플러스 1 하면 이제 48로 돼서 입력 주파수가 1이 되죠. 예, 1이 되고, 주기 분해는 값이 이제 100이죠. 100단계로 나눠지니까 100단계로 분해되니까 이걸 나누기 100을 하면은 이제 10K가 됩니다. 그렇죠? 1메가는 1000kHz죠. 그러니까 이걸 100으로 나누니까 10kHz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파수 정하고 내가 분해능을 뭐 100, 1000으로 하겠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 PSC 값을 계산을 이제 역으로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점점 입력 주파수가 빨라져야겠죠.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요 플러스 1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그 레퍼런스 매뉴얼에 요 세팅하는 요 값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죠. 이 입력된 값에 플러스 1를 나누면 된다. 그쵸? 예. 그리고 세팅하다 보면 PWM 모드 1과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뉴얼을 보지 않으면 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퍼런스 매뉴얼에 이걸 보면 PWM 모드 1은 카운터 값이 컴페어 레지스터, 그러니까 듀티비 값이죠. 이것보다 작으면 액티브, 예, 작으면 액티브고 그렇지 않으면 인액티브. PWM 모드 2는 반대입니다. 이거보다 작은 경우에 카운터 값이 작은 경우에 인액티브예요. 비활성화. 예. 그걸 보면 PWM 1일 때는 이렇게 카운터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갈 때 내가 듀티비 그 값보다 비교 값보다 작으면 PWM 1 모드에서는 하이로 됩니다. 하이로 가다가 로우로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 그 설정가, 그러니까 듀티비 값에 대응되는 하이 값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내가 80%를 주면 80%에 해당만큼 온이 되는 거죠. 하이가 되는 거죠. 예. 그럼 PWM2는 반대입니다. 반전되는 신호가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PWM2를 쓰게 되면 내가 80% 값을 주면 20%만 액티브, 20%만 이제 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 출력 신호를 인버팅 하는 효과도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LED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풀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로우일 때 켜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내가 동기화를 맞추려고 하면 내가 80%일 때 80%만큼 LED가 켜지도록 하려면 PWM2를 쓰면 되겠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PWM1을 쓰겠죠. 그 모드에 따라서 설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정한 이 큐브 MX 설정 값이요. 그래서 이 프리스케일러 값은 47, 그래서 48로 해서 1메가 입력을 주고 업카운트 그리고 이제 0에서 100까지 쓰기 위해서 100단계로 쓰기 위해서 99 ARR 값을 세팅을 했고요. 네, 나머지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PWM1 모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구현을 할 때 지금 LED 핀을 이 PWM 핀으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존의 LED가 GPI로 썼었죠. 그래서 GPI로 하이로 이렇게 썼었는데 그걸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다고 그럼 LED를 이제 포기하느냐? 이제 그건 아니고 PWM이란 거를 추가한 다음에 나중에 이 LED가 PWM 이제 API를 쓰게 돼서 위에서는 LED를 조작하면 LED에서는 다시 PWM을 제어하게 되면서 기존과 동일하게 LED를 제어할 수 있는데 PWM을 이제 적용하게 되면서
LED의 밝기를 같이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를 가져갈 예정입니다. 네, 이게 이제 기존까지 했던 LED 이제 예제고요. 이거를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거 시간이 좀 지나면 사실 까먹거든요. 까먹기 때문에 이거를 몇 번은 좀 반복해서 진짜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031 CT6 요거 넥스트. 그리고 폴더를 지정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STM32 C0 PWM 요거를 서브 폴더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피니시. 그러면 QMX가 떴죠. 자, 이 상태에서 기존의 LED 요거는 클로즈 하겠습니다. 클로즈를 하면 이렇게 닫혀서 나중에 코드 편집할 때 헷갈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LED까지 시리얼 됐죠. 그리고 RCC 설정한 게 없었죠. 여기서 프리패치 이네이블 하고 시스틱 타이머 0으로 했었고 LED가 뭐였죠? LED 벌써 까먹었네요. LED가 LED A5번 A5번 클로즈. 잘 기억이 안 나면 원래 회로도를 봐야 됩니다. 회로도를 보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GPIO 아웃풋 기본은 하이 푸시풀의 로우. 이게 LED1 유저 라벨을 저걸로 했었죠. 이렇게 하고 이제 클럭 내부 클럭에 가서 시스템 클럭을 48로 했었죠. 됐습니다. 48 됐죠. 더 이상 한 게 없었죠. 이렇게 했었고요. 따로 여기도 크게 바꾼 게 없었죠. 저장. 그러면 이제 코드가 제너레이션 됩니다. 제너레이션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폴더, 앱 폴더를 앱 폴더를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설정해서 쟤를 소스 폴더로 추가해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include src 그리고 얘도 include 패스에 추가하고요. 얘도 include 패스에 추가하고 기억이 좀 나니까 처음부터 다 작성을 할까요? include std 불 include std int 그렇죠? 여기서 이제 메인을 호출했었고
define 채널 1 이거를 5개를 했었죠. 네, 그리고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이 2개는 여기에서 선언을 했죠. int 32 됐죠? 그리고 utils에서 여기에서 define을 include 했고, 사실 utils에서 이거를 원래 여기에서 구현을 한 거죠. 예, 이렇게 구현을 했고, 소스 utils.c utils.header 네, 할 딜레이 타임 밀리세컨드 할 리턴이죠. 리턴 할 get tick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ap.header하고 ap.c 여기에서는 이제 utils 그 다음에 나중에 아직 안 만들었지만 led는 추가하고 나서 해보겠습니다. void ap init ap main 자, 요 2개가 이제 여기서 들어가죠. AP 메인에 이제 루프가 들어가죠. while 루프가 들어가고, 이제 main.c 여기서 ap.header 제가 새로 만드는 거는 이번에만 하고 다음에는 저는 복사해서 일단 하려고 하는데, 네, 꼭 새로 생성해서 시간 되신다면 작업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빌드를 해볼까요? 일단 문제없이 되네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LED를 추가해야 되죠? 예. LED.header LED는 똑같이 define 하고, 네.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이번에 제가 여기 거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꼭 직접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LED도 일단은 복사를 그냥 할게요. 네. 그리고 AP 여기도 일단 복사를 하겠습니다. 비전권 클로즈 네. 빌드 하면 LED LED 헤더를 안 읽었네요. 네. 빌드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버깅이 들어가겠죠. 디버깅은 여기 디버그 컨피규레이션 더블 클릭 st링크 돼 있죠. 디버그를 시작을 하면 메인에서 멈추고 리줌을 하면 네, 일단 도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ED가 네, 깜빡거리고 있죠. 네, 일단 LED 동작까지 빠르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PWM을 설정을 해야겠죠. 자, 일단 QMX 가서 LED1 핀을 PWM 핀으로 이제 같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얘를 클릭하고 나서 이제 GPIO 아웃풋이 아니고 타이머 1, 채널 1 이게 이제 PWM 출력할 수 있는 핀입니다. 그럼 얘를 선택을 하고 타이머 가서 이게 지금 타이머 1이죠. 그럼 타이머 1을 선택합니다. 그럼 여러 개 옵션이 있죠. 이 중에 클럭 소스를 인터널 클럭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게 채널 1입니다. 채널 1. 그러면 채널 1이 현재 디스에이블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무엇으로 쓸 것이냐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PWM 제너레이션 채널 1 얘를 클릭을 해줘요. 예, 그러면 이렇게 GPIO 설정이 같이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PWM 주파수나 뭐 분해능 이런 것들 여기서 그 설정을 이제 해야 돼요. 예. 일단은 프리스케일 값은 얼마를 줬죠? 프리스케일은 47. 예, 47. 그러니까 10K입니다. 47을 주고요. 그리고 업카운트 그리고 ARR 값은 99. 예, 그러니까 100단계로 조절을 이제 하는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예, 그리고 요거 두고 맨 밑에 예, PWM 모드 1 예. 여기까지만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예, 만약에 LED랑 이걸 동기화시키려고 하면 PWM2로 하면 돼요. 2로 하면. 예. 자, 요 상태까지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이제 코드를 제너레이션 할 거냐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인에 가보면 여기 타이머 1 이렇게 MX 타이머 1 이닛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설정한 그대로 세팅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수정하면 안 되죠. 여기 유저 코드 begin, end 요 사이에 값을 넣어야지만 재생성했을 때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 한 대로 일단 이제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가고 일단 초기화 설정이 된 거죠. 초기화 설정이 된 거고 자, 그럼 여기에 타이머 어딨죠? 타이머 초기화 여기 관련된 함수 여기로 가보면 할 타이머.c죠 여기. 그럼 여기 최상위로 가보면 여기에도 이제 설명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뭐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하는 거는 PWM 제너레이션은 여기 할 타이머 PWM 스타트 이거를 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 가보시면 여기서 스타트까지는 안 들어가 있어요. 초기화까지만 하고 컨피그레이션 초기화까지 하고 스타트가 안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PWM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PWM 스타트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아마 빌드를 이제 하게 되면 빌드를 해볼게요. 그러면 에러가 뜹니다. 무슨 에러냐? 지금 LED 핀을 여기서 그 유저 그 라벨 거기를 이제 없어졌죠. 저희가 같은 GPI 포트를 쓰면서 그래서 여기는 일단 주석으로 얘네들을 빼버릴게요. 네, 주석으로 얘네들을 이제 빼고 나중에 PWM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로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기존처럼 LED 모듈을 바로 만들지 않고 ap.c에서 먼저 동작되는지를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PWM 모듈을 추가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코드에서 봤듯이 이 PWM 세팅이 되고 이거를
실제 출력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스타트라는 함수를 호출해야 된다 그랬죠. 그거는 이 할 드라이버의 타이머, 여기에 pwm 쭉 함수 중에 pwm 스타트, 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가져와서 ap.c 여기에서 호출을 할 겁니다. 할 때 보면 여기에 타이머 핸들러가 필요하죠. 타이머 핸들러는 main.c에 여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수정할 수 없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은 임시로 익스턴으로 가져옵니다. 익스턴을 가져와서 여기 설정한 이거 포인터로 넘기고요. 넘기고 채널이 필요하죠. 이 채널도 아까 채널 1이었죠. 그럼 타이머 1에서 쭉 내리다 보면 여기 타이머 채널 1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PWM 그 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출력이 나가게 되는데 기본으로 여기 보시면 PWM 요 펄스 값이 0으로 되어 있어요. 펄스 값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 펄스 값을 바꾸기 위해서 특별한 함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걸 바꾸려면 사실 이거 PWM 콘피그 채널을 다시 펄스 값을 바꾼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PWM 값은 그 레지스터에 아까 그 컴페어 레지스터 있죠. 그것만 세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없지만 그냥 레지스터로 저는 직접 제어하는 걸로 PWM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뭐냐면 요 핸들 안에 인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스턴스가 타이머의 레지스터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레지스터가 나오죠. 이 중에 요 CCR 이게 컴페어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바꾸면 PWM 값이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만약 처음부터 이게 그 PWM 바꾸는 레지스터다 알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문서나 이런 걸 보고서 이 레지스터가 바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혹은 정 모르겠다 싶으면 여기서 이 펄스 값 있죠. 이게 바뀌는 이게 어디 레지스터에 세팅이 되는지를 이제 찾아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OC1 세팅이 되죠. 그럼 얘가 어딘지 검색이 안 되네요. 이게 얘가 여기 있네요. 스태틱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 아까 펄스 값이 어디 세팅되는지를 보면 돼요. 쭉쭉 펄스가 여기에 CCR1에 세팅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값만 바꾸면 되는데 컴피그를 하면 막 이거 죄다 바꾸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레지스터를 직접 건드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가 100이면 100%죠. 50이면 50%. 자, 50이면 이제 50%가 이제 라이트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50%면 LED가 50%만 켜져야겠죠. 그래서 빌드를 하고 이걸 오실로스코프로 이제 찍어서 실제 파형이 나오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바로는 볼 수 없으니까 일단 빌드하고 다운로드 다시 PWM 디버그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런을 하고요.
런을 하고 카메라를 켜면 지금 보면 아이고 네, 여기 노란색 맨 끝에 LED가 불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희미하게 들어와 있죠. 희미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끄고 얘를 90을 하면 지금 LED는 이제 반대죠. 예, 100%일 때 꺼지는 거기 때문에 90이면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100%일 때 꺼지는 거니까 이제 100 빼기 10이죠. 그럼 10%만 켜는 거죠. LED로 봤을 때는. 그러면 더 어두워져야겠죠. 이렇게 해서 빌드하고 다시 들어가면 아까보다 더 이제 어두워야겠죠. 이렇게 네, 아까보다 더 어두워졌나요? 이게 완전 선형은 아니라서 그러면 티가 안 나니까 이번에는 완전 0%. 그러면 LED가 꺼져야겠죠? 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태에서 보기가 힘드네요. 네. 자, 여기서 런을 하면 네, LED가 안 들어오죠. 그쵸? 더 정확한 거는 오실로스코프를 이제 찍으면 됩니다. 네, 찍으면 돼요. 그러면 일단 PWM이 나간다는 일단 전제하에 지금 동작을 하고 있죠. LED로. 예, 그러면 이제 동작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PWM 모듈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모듈 추가한 것처럼. 자, 그럼 어떻게 추가하느냐? 여기서 PWM 똑같이 헤더를 만들고요. 헤더에는 뭐가 들어가죠? df. 헤더 공통으로 하는 거. 이제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이제 pwm init 그리고 pwm write 뭐 16비트 값으로 duty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필요한 함수들은 더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예. pwm write, 뭐 pwm 뭐 read 이렇게. 그럼 현재 설정한 그 값이 뭐냐? 그것까지 해볼까요? uint 16 채널을 넣어야죠. 채널. 그렇죠. 8 t에 채널을 안 넣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함수들을 정의를 하고 pwm.c 됐죠? include pwm.header pwm.header. 자, 이제 테스트는 했기 때문에 그 테스트한 코드를 여기다 옮기면 됩니다. 자, 옮기면 돼요. 일단 초기화 코드 요거를 PWM의 이닛에 넣어야겠죠. 넣을 때 어플리케이션에 요 임시로 정의했던 핸들을 여기다가 이제 정의를 해야겠죠.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정의를 하고요. 이제 다 숨기는 거죠. 예,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걸 쓰지 않게. 자,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여러 채널일 수 있으니까 스위치 케이스 파인 채널 1 됐죠? 그럼 라이트는 이제 요거를 집어 넣으면 되죠. PWM
여기에 이제 듀티. 그러니까 사실 원래 지금은 제가 이제 임시로 이렇게 넣지만 원래 이게 듀티의 범위나 이런 것도 뭔가 지정을 그 감시를 해야겠죠. 예, 안전한 코드를 만들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드는 똑같이 uint 16t에 pwm 데이터 일단 기본은 0을 넣고 return pwm 데이터 이렇게 하고 채널 1일 때 pwm 데이터는 이 레지스터 값을 그대로 읽어오면 되죠. 이렇게 읽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 그러면 여기 뭐가 워닝이 뜨네요. 뭐지? 리턴 true.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학습용 코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에러 처리나 이런 것들을 사실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p.h에서 여기에서 pwm 헤더를 정의하고 또 하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pwm 초기화를 코드를 이제 넣습니다. 이제 넣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pwm 동작은 확인을 이제 했죠. 근데 이렇게 빌드 됐죠. 자, 이제 이거를 그 PWM으로 바꿔서 LED를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LED에 이제 이 GPIO 쓰던 거를 PWM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림이 어떻게 되죠? LED가 PWM을 쓰게 되죠. 그쵸? 그러게 되면 LED 모듈에서 PWM 헤더를 이제 인클루드 합니다. 그러면 LED가 이제 PWM 모듈의 기능을 쓰겠다. 이렇게 인클루드를 하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LED 이제 ON인 경우에 LED ON인 경우에 PWM 라이트 define channel 1 이거에 on이 만약에 100%다 그러면 0일 때 100%인 거죠. 100 빼기 0이죠. 아니요. 100 빼기 100 그냥 0으로 하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LED가 100% 켜지는 거죠. 이렇게 켜지는 거죠. 그리고 자, 그리고 꺼지는 거는 반대로 100%일 때 LED가 꺼지죠. 그쵸? 자, 이제 문제는 이제 토글인데 토글은 이렇게 하죠. 만약에 PWM read define 채널 1을 읽어서 만약에 0보다 크면 이렇게 해서 만약 0보다 크면 LED 0보다 크면 지금 꺼져 있는 상태죠. 그럼 켜야겠죠. 그럼 LED on define channel 1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LED 오프 이렇게 하면은 되죠. 그러면 on 될 때는 얘가 0이 되니까 그 다음에 올 때는 다시 오프가 되겠죠. 그럼 토글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빌드를 하고요. 그럼 실제로 한번 보죠.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예. 자, 디버깅을 시작을 합니다. 카메라를 켜고요. 예. 카메라를, 네, 됐죠. 이제 보이죠? 자, 여기서 런 하면 일단 멈췄죠. 예. 멈췄는데 기본, 네, 켜지네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기본으로 PWM이 0이 되니까 0 값이 되니까 켜진 상태로 되네요. 자, 여기서 들어와서 리드해서, 그러면 지금 아마 0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5% 갈 겁니다. 이렇게 5% 가죠. 네.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예, 여기 PW, 네, 5% 들어왔죠. 5% 들어와서, 네, PWM 라이트로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채널 1이죠. 그럼 여기에 지금 듀티 값이 얼마죠? 100. 그럼 100을 쓰는 순간 LED가 꺼져야겠죠. 얘를 하면, 네, LED가 꺼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토글로 들어와서 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엔 ON. 스텝 인트로 들어와서 또 스텝 인트로 들어와서, 네, 이번엔 듀티 값이 0이죠. 이렇게. 네, 0이면 이제 LED가, 네, 켜집니다. 자, 이제 얘를 풀고 반복을 하면, 네, 이렇게 토글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기존의 LED 그 전멸 기능을 동일하게 PWM을 이용해서 썼는데, 지금 보시면 AP에서 기존의 LED를 제어를 했죠. 근데 LED가 PWM을 사용이 되면서 상위에서는 이게 PWM 추가됐는지를 알 필요가 없게 됐죠. 그냥 LED를 토글하는 건데, 그쵸? 예, 그러면 PWM 넣었으니까 PWM의 장점을 만약 추가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LED set 뭐라고 하죠? set bright, set 맞나요? bright. set light 아니면 set 그냥 PWM 할게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이거는 뭐 필요에 의해서 넣으면 되죠. 채널 채널 그 다음에 LED PWM LED PWM 데이터 이렇게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 함수에서, 네,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똑같이 채널 1일 때 자, 이 값을 쓰려면 내부에 변수가 하나 있어야겠죠. 밝기를 가지는. 그래서 int 16 t에 LED PWM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채널이 하나니까, 예, 초기에 PWM은 100이 돼야겠죠. 초기 값으로는 이제 100을 주고 100% TWM 이게 좀 헷갈리네요. 여기 왜냐면 0일 때 켜지고 이건 100% 막 그러니까
그럼 일단 듀티로 할게요. 듀티 100%. PWM 아니고 얘도 그냥 듀티로 하겠습니다. 그냥 듀티. 그러면 채널, 이거는 이제 듀티 데이터를 이렇게 하겠죠. 예. 이렇게 하고 듀티 LED, 여기도 듀티. 그럼 이건 100일 때 100%일 때 켜진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게요. 예. 네, 됐죠? 그러면 여기서 ON일 때 듀티 뭐죠? LED 듀티 채널 1에 네, 100 빼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얘가 100%일 때 100을 빼면은 0이 되니까, 그쵸? 요 값을 여기 마찬가지로 오프는 무조건 오프죠. 오프는 무조건 오프고, 온일 때 밝기를 이 값으로 이제 세팅을 하게 하는 거죠. 예. 만약에 듀티가 10%다. 그럼 듀티 10이죠. 10이면 LED 온이 여기 10이니까 90이 들어가는 거죠. 예. 이거 나중에는 PWM 모드 2로 하는 게 훨씬 간단하겠네요. 엄청 헷갈리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들어올 때 세팅을 할 수 있죠. LED set duty. 그래서 define channel 1 10만 할까요? 10%의 밝기로만 돌아라. 네. 아까 10%도 저거 했으니까 5%. 네, 5%. 그래서 런을 하면, 자, 런을 하면 뭐가 좀 이상하죠? 자,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5를 넣었죠. 여기서 다시 런, 런 들어와서 토글 리드해서 0보다 크면 0보다 지금 이 오프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잘못 짰습니다. 코드를 한 번 이 반전되니까 엄청 헷갈리네. 여기서 토글할 때 얘가 100인 경우, 그러니까 오프는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이 오프인 상태를 지금 감지하기 위해서 100이면 키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 런. 이번엔 되겠죠? 풀고 다시 런을 하면 됩니다. 근데 5%도 꽤 밝네요. 그쵸? 그러면 더 작게 2 정도만 런. 이만 해도 왜 밖에 나오죠? 밝게 나오죠?
실제로 값이 써지는지는 한번 볼게요. 여기서 토글 들어와서 네, on이죠. on 라이트 되는 값이 네, 98. 네. 아, 그럼 이게 그 단계를 더 세분화해야 되는 거예요. 예. 더 세분화돼야지 더 작아. 예. 일단 어두워지긴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최소 1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서 run. 네, 이게 아마 카메라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 어둡게 나와요. 네, 엄청 어둡게 나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100%. 네. 여러분들 해보면 아마 확실히 이제 알 거예요. 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보면 그 DTB가 확실히 바뀌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런 하면 네, 엄청 밝게 나오죠. 네. 이렇게 밝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길게 이제 했네요. 그래서 PWM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 LED에서 PWM을 이제 사용함으로써 상위에서는 그 LED인데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LED를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별도로 TV를 추가하는 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오실로로 이제 제가 찍어 놓은 건데 예. 그 출력파형을 LED 출력파형을 진짜 찍었을 때 여기 보시면 주파수가 10K가 정확히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해도 정확한 여기서 예상한 그 결과치대로 나온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좀 긴 시간이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